안녕하세요. 재생불가입니다.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것은 책이 아니고 노암 촘스키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했던 글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꽤 오래전에 발표되었는데요. 제가 게으름을 피다가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암 촘스키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했던 글은 요즘 핫한 챗GPT에 대한 그분 생각이 담긴 글입니다. 노암 촘스키의 글을 리뷰하기 전에 챗GPT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간의 대화 한 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보려고 할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철수와 영희가 아보카도. 저희 빈칸 채우기가 지금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거나 혹은 무슨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어리둥절하게 느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이야기로 빈칸을 채웠을까요? 그것은 제가 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책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철수와 영이란 단어 뒤에 올 단어들을 인간의 뇌는 미리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상과는 다른 예상 밖의 단어가 나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원리를 좀 더 넓게 확장하면 인공지능 모델인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떻게 단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단어들은 사랑, 친구, 가족 등이 있고 이보다 좀 더 먼 이혼, 불행 같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인간의 대화 속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제가 언급했던 아보카도만큼은 먼 거리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를 예측 혹은 계산할 수 있다면 컴퓨터는 인간의 대화를 이해하지도 못하더라도 형식에 맞는 단어들을 나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현재의 인공지능들은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글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내고 결국은 컴퓨터 내부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대 언어 모델인 챗GPT에서 GTP란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이 챗GPT란 결국 인간의 언어를 데이터화해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LM들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향에 민감합니다. 이는 인간이 남긴 데이터들은 결국 그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인간의 편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한 인공지능 또한 편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계학습이란 데이터를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단순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는 그만큼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뿐만 아니라 학습할 데이터가 충분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결국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작은 벤처나 개인들은 그 학습 데이터를 구하기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데는 꽤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노암 촘스키의 자극의 빈곤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극의 빈곤이란 언어를 배우는 어린이는 완전한 언어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에 노출되지 않아도 자연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극,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적 자료의 빈곤은 경험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적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LLM은 이런 인간의 내재된 언어 능력 없이 타인의 언어 자료만으로 인간의 언어를 배웁니다. 이것은 경험만으로도 언어 학습이 가능하고 자극의 빈곤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LLM의 학습 능력에 대한 반론으로 LLM에게 아이들의 언어로 학습시킬 경우 아이들이 획득한 언어 능력에 못 미치는 언어를 구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LLM은 자극의 빈곤에 취약하다는 증거로 LLM은 사용 가능한 텍스트 및 코드 데이터 세트의 한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LLM이 증오심 표현이나 편견적인 콘텐츠로만 훈련된 경우 그러한 콘텐츠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제 노암 촘스키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의 언어 이해와 사용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촘스키는 LLM이 단순히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사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통계 엔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간의 언어 이해는 창의적이고 지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패턴만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LLM은 무한히 배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LLM은 피상적이고 의심스러운 사실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지능은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심지어 우아한 시스템으로 적은 양의 정보로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예로 언어를 습득하는 어린아이는 사소한 데이터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빠르게 문법을 발전시킵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의 가장 중요한 능력,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무엇이 사실일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 아니며 무엇이 사실이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암 촘스키가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챗GPT는 과잉 생산하거나 또는 과소 생산을 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모두 생산하고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정을 똑같이 지지하고 어떤 결정에도 헌신하지 않고 결과에 무관심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지금까지 챗GPT와 노암 촘스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노암 촘스키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저는 노암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앵무새라는 챗GPT의 모습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앵무새라는 이 챗GPT의 현재 모습은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가 긴 태동기를 거쳐서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I 역사를 보면은 그 이론적 배경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실현해 줄 기계적 성능이 따라주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기계적 성능이 따라주면서 막 깨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의 기능 자체도 아마 앞으로 발전할 모습이 더 기대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막 깨어난 모습인데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우리가 예견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챗GPT를 탄생시킨 기계적 성능의 향상은 벌써 어느 정도 물리적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CPU나 GPU 성능에 있어서 그 물리적 한계가 거의 극에 다다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이 한계를 극복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만약 이게 더 오랜 시간 걸린다면은 AI 발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막연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가지게 될 어두운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AI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저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AI가 실제 가지고 있는 내부적 구조 모습은 AI를 만든 사람들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AI 모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것을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면은 AI가 자신의 내부에 저장하는 데이터 자체는 또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 저장한 데이터 자체를 인간이 이해하거나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AI의 데이터들을 연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AI의 내부에 저장된 모습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실예가 인간이 이미지를 보고서 이해하는 모습과 AI가 이미지를 보고서 어떤 추론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도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AI가 인간의 뇌를 정말로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AI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좀 더 발전할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편견에 취약한 AI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은 편견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AI도 편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학습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따라하는 AI의 모습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AI가 대답할 수 없거나 그 사실을 모를 때 AI는 자신이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고 긴 혓바닥을 휘두릅니다. 즉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아는 척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인터넷에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확히 중립적인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편견과 편향이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널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편향이나 편견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정확하게 중립적인 사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AI를 학습시키다 보면은 결국 AI 자체도 우리가 누적해온 시간만큼 편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그렇게 편견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AI는 결국은 편향된 모습을 갖고 되겠죠. 그런 편향된 모습을 가진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했을 때 정말로 정확한 편견이 없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평생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AI는 인간이 가진 취약점들을 그대로 다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 데이터에 존재하는 인간의 취약점들이 AI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떤 역사학자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AI의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의 역사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견해에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역사를 뒤질 때 편견을 가진 AI가 개입해서 그 대답을 해준다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결국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은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를 찾는 우리들이 결국 핸드폰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가져온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편견 속에서 더 편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것은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인지 잘못된 데이터인지 그리고 어떻게 편향에 치우쳐진 데이터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결국은 편향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부 편견에 휩싸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긴 역사를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모습이고 현재로서는 단지 우려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저 자신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하지만은 이미 AI 자체가 업무에 도입되고 있고 업무에서 극강의 효과율을 발휘한다면은 인간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챗GPT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GPT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용하기 쉬운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전해야 될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 발전의 모습이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챗GPT의 마지막 모습은 핸드폰 속에 들어온 챗GPT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인터넷 혁명이나 핸드폰 혁명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생활 자체가 챗GPT에서 거대하게 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담았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